여기는 코스트시. 그곳에 살고 있던 할 조던이라는 소녀는 파일럿인 아버지의 에어쇼를 보기 위해 페리스 비행장이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할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친구이자 비행장의 사장 페리스의 딸인 캐럴이라는 소녀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약간의 대화를 나눈 뒤 할은 에어쇼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발길을 옮깁니다. 그러던 와중 페리스 사장에게 할의 아버지의 무전이 들려오는데요. 할의 아버지는 제트기에 이상이 생겨 비상 착륙을 해야겠다 하지만 페리스는 투자자들이 보고 있으니 에어쇼를 중단해선 안된다고 거절. 이윽고 그가 탄 제트기는 폭발해버리고 소녀는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 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청소년이 된 할은 비행장을 놀이터 삼아 매일같이 그곳을 찾아오는 전투기 덕후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다르게 그의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비행기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몇 년이 흐르고 할의 18번째 생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는데요. 할의 동생이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서지만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고, 그 길로 할은 집을 나가 공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파일럿이 된 할은 실력은 좋지만 관제탑의 명령을 듣지 않고 비행하며 전투기를 몇 대나 부셔먹는 반항적인 병사가 되어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동생이 찾아와 어머니가 암으로 인해 위독하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는 할의 말에 동생 짐은 할이 파일럿인 이상 어머니가 만나주지 않을 거라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떠나가고, 다음날 할은 어젯밤에 전투기를 파손시킨 것을 이유로 자신에게 화를 내던 상관을 폭행,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불명의 제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그 길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늦어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숨을 거둔 뒤였는데요. 그곳에 있던 할의 형은 어머니가 죽은 것은 할 때문이라며 그를 비난합니다. 어머니도 잃고 가족과 사이도 틀어져 버린 할은 아버지 지인의 도움으로 어느 비행장의 정비원으로 입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정비원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고 그 비행장의 사장이던 아버지의 지인을 찾아가 자신이 전투기를 조종하게 해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할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사장은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를 페리스 쪽으로 넘긴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그들의 앞에 성인이 된 캐럴 페리스가 나타납니다.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자 밖으로 나온 할은 이제는 고철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타던 전투기를 발견하곤 그 위에 올라타 생각이 잠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앞에 초록빛이 번쩍이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알 수 없는 힘으로 인해 그는 하늘을 날아 추락한 우주선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주선 안엔 아빈 후르라는 외계인이 타고 있었고 그는 할 조던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달라며 파워링을 건네주며 신의 흐트로라는 유언을 남긴 뒤 숨을 거둡니다. 아빈의 손을 떠난 파워링은 그대로 할의 손가락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자 초록빛이 할의 몸을 감싸더니 초록빛의 슈트가 만들어지고 할은 반지의 힘으로 하늘을 날게 됩니다. 신나서 하늘을 날던 할은 비행 중이던 전투기를 마주치게 되고, 할을 본 파일럿은 당황한 나머지 조종 중 중심을 잃게 되는데요. 그런 전투기를 할이 지탱한 뒤 비행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할은 다시 아빈 후르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는 그곳에 아빈을 묻어주고 우주선 안에서 반지를 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파워 배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반지가 할에게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함과 동시에 또다시 초록빛이 그의 몸을 감싸더니 그는 하늘을 넘어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오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린랜턴 군단의 본거지였고, 그곳엔 다양한 종족의 군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할은 반지가 의지의 힘으로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입 군단원들과 함께 훈련을 거듭해
그린랜턴 군단의 일원이자 아빈후르의 뒤를 이어 섹터 2814의 그린랜턴이 됩니다. 한편 지구에선 아빈후르의 우주선의 잔해를 군 관계자들이 발견, 그중 헥터 해몬드 박사가 우주선을 조사 중이었는데요. 해몬드는 연료통을 조사하다가 그만 그곳에서 나온 이상한 에너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몸에 변화가 생겨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리는 텔레파시 능력과 아주 강력한 염동력을 얻게 됩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 할 조던. 그는 캐럴의 부탁으로 인해 다시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가 비행을 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그를 공격해오고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은 섹터 1417의 그린랜턴이자 가장 뛰어난 그린랜턴 시네스트로였습니다. 원래 그린랜턴 군단원들은 담당 섹터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영역 불가침령이 있는데 시네스트로는 그린랜턴 군단을 만들어낸 가디언들, 그중 간셋이라는 가디언의 명령을 받아 아빈후르의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지구로 온 것이었고, 그와 대화를 나누던 할은 일단은 비행장으로 되돌아옵니다. 비행장으로 돌아온 할은 캐럴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바로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해몬드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뒤로 그가 나타납니다. 텔레파시를 통해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얻게 된 해몬드는 할의 머릿속을 통해 그가 그린랜턴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염력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곳에 시네스토로가 나타나 그들을 구해줍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그들은 아빈후르가 추락한 장소로 날아갔는데요. 아빈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었다고 시네스토로가 말하는 그 순간 할의 파워링이 번쩍이더니 아빈의 유언이 나타납니다. 아빈의 유언에 따르자면 그린랜턴이 있기 전 우주의 수호자 통칭 가디언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맨헌터라는 감정이 없는 로봇들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날 맨헌터들이 폭주하여 섹터 666이라는 한 구역의 모든 생명체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중 딱 5명의 생명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들은 가디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우두머리인 아트로시터스를 필두로 파이브 인버전스라는 조직을 결성, 힘을 얻기 위해 의식을 치르던 도중 가장 어두운 밤이라는 예언을 듣게 됐는데요. 아비는 우주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그 예언을 조사하기 위해 아트로시터스를 포박하고 지구로 향하던 도중 아트로시터스의 공격으로 인해 추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어느 건물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에 아트로시터스가 나타납니다. 아트로시터스는 윌리엄 핸드라는 한 남자를 공격하며 그의 안에 어둠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트로시터스를 쫓아온 시네스토로와 할 조던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트로시터스를 공격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코스믹 디바이딩 로드라는 기계로 인해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파워링의 힘도 빌리지 못한 채 아트로시터스와 싸우게 됩니다. 불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던 그때 시네스토로가 포탈을 열어 파워 배터리를 꺼내고 그들은 충전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반격에 나섭니다. 싸움을 이어가던 도중 그린랜턴의 힘이 노란색의 불순물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아트로시터스가 노란색 포크레인으로 시네스토로를 공격하고 시네스토로는 무기력하게 당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할이 자신의 반지로 기적처럼 포크레인을 부수는 데 성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난 시네스토로는 아트로시터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할이 그곳에 있던 윌리엄 핸드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윌리엄 핸드는 아트로시터스가 가지고 있던 코스믹 디바이딩 로드를 가지고 달아납니다. 싸움이 끝난 뒤 시네스토로는 할 조던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반지에서 영역 불가침령을 위반했으니 오아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 후 반지의 인도로 인해 오아로 전송된 그들은 우주의 수호자 가디언들을 대면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린랜턴 시리즈로 유명한 제프 존스가 스토리를 맡은 그린랜턴 시크릿 오리진,
훗날 가장 위대한 그린랜턴으로 불리게 되는 할 조던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반지 닦기라는 오명으로 인해 인식이 아주 바닥을 치는 시리즈이지만 제프 존스가 스토리를 맡은 본 작품부터 이어질 블랙키스트 나이트 스토리라인은 미국 코믹스 역사상 이례가 없을 정도로 그린랜턴 시리즈의 인기를 급부상시킨 이벤트이며 한때 코믹스 판매량조차 마블 코믹스에 비해 뒤떨어지던 DC 코믹스가 순식간에 마블 코믹스를 뛰어넘었을 만큼 재밌는 이벤트입니다. 2011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지만 현재 여기저기서 절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시공사 측에 문의해본 결과 재판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린랜턴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이며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읽었기에 혹시나 동네 서점 같은 데서 발견하게 되신다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